예, 빠르게 진행해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그런데 뒷부분의 파워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왜? 앞부분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종목이죠. 종목이고 어떤 비법, 이러한 비법을 통해서 내가 바닥에서부터 낚시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배우고 싶다. 캔들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뭐 저급한 표현을 썼는데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그 무료 공개 방송 때 막 오세요. 교육 방송 때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거요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해머형 찾았는데 이 종목 어떻겠습니까? 혹은 상승장학형 지난주에 배웠는데 캔들 2개만 가지고 공략해도 이거 되겠습니까? 저보다도 좋은 종목을 다 발굴해 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또 공개 방송에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을 때 그 종목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좋은 또 수익률로 표출이 되고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시간 끝까지 청취하셔서 오늘 또 알려드릴 캔들 패턴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스스로 꼭 포착해서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걸쳐서 교육을 했던 캔들 부분에 대한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우리가 그 건설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건설주 한번 보죠. 월봉 차트 기준입니다. 주봉,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에서도 캔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장악형입니다.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형 캔들 기준에서 신뢰도가 별 3개라고 말씀드렸죠. 별 3개짜리에 2개짜리 캔들 중에서 별 3개짜리는 상승 장악형뿐이 없는데 또 하락 장악형뿐이 없는데 건설주에서 그것이 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움직임 폭이 상당폭 나오게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상승 장악형이 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편입 구간입니다. HTS 혹은 포털에 검색을 해보세요. 상승 장악형 그럼 뭐로 나와요? 이거는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반전의 신호이다. 어떻게 하라고? 어디서 사라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손절을 하라고요? 그걸 안 알려주잖아요. 그 부분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손절 구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시간 역도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칠판에서 설명드릴게요. 칠판에서. 나중에 저 건설주에 대한 건설 지수입니다. 건설 지수에 대해서 월봉 차트 꼭 놓고 보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떴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떴으면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해머형의 기준이 됩니다. 바닥이니까 해머형이고 굉장히 강력하게 돌려줄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떴어요. 또 해머형이 하나 더 떴습니다. 이렇게. 그럼 원래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로 따지면 해머형의 매수 구간은 뜬 해머형의 몸통의 하단부터 해서 전 캔들의 몸통 상단까지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구간은 이 해머형의 위에도 꼬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윗꼬리는 무시하고 몸통과 꼬리 부분의 절반 라인을 어떻게 한다? 손절 구간으로 설정하자. 근데 아쉽게도 앞에 뜬 해머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절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근데 다시 해머형이 생기면서 어떤 모습이 됐어요? 다시 그려드리면 이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윤정두가 이 부분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드릴 것이냐? 우리가 변형형이라는 걸 배웠죠. 변형형. 다시 얘기한다면 이 부분의 캔들 부분은 이 해머형, 망치형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난주에 배웠던 상승 장악형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머형으로만 놓고 보시게 되면 편입 구간은 여기고 손절 구간은 여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상승 장악형으로 기준을 잡게 된다면 상승 장악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몸통 대 몸통, 캔들의 몸통 대 몸통, 그리고 캔들의 절반. 그죠? 그렇게 된다면 손절 구간이 이 정도로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낚시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낚시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 기준점으로 이제 설립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인터넷 무료 방송 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림이 많고 오늘 배워야 될 게 또 상승 잉태 확인형이기 때문에 복습 부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약이 좀 많이 오르실 거예요. 왜? 이런 종목이 있었나 생각이 되니까. 건설업종 그렇게 해서 29.63%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대림산업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망청 떴죠? 망청 뜨자마자 어떻게 돼요? 매수 구간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 설정해 드렸어요. 이 복습 내용 보시면 어떻게 편입한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손절 라인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상승률은 34.72%.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건설 월봉입니다. 월봉. 역시 뭐가 또 있어요? 망청 또 있죠. 해머형. 그렇게 해서 매수 구간
충분히 좋습니다. 월봉 기준에 2달을 매수 구간을 줬죠. 그리고 나서 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46.461%. 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 나중에 배울 샛별형이 일봉을 떴어요. 샛별형 뜨자마자 그 다음날 상한가가 그랬습니다. 대형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장악형.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예제로 편입 구간, 손절 라인, 상승률 바닥 대비해서는 46%. 자, 그 다음입니다. 제일기획의 주봉 차트. 자,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장악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이것을 해머형으로 인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장대 양봉, 변형형의 기준으로 일부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없다. 왜? 여러분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러한 상승 장악형 혹은 해머형이 뜬 이후에 제일기획의 경우에도 편입 구간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손절 라인 드리고 40.62%. 조금 전에 보신 그 손절 라인도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해머형의 기준이라면 여기가 손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상승 장악형의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몸통의 절반 부분을 손절로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40.62% 상승이네요. LG상사의 월봉입니다. 월봉 역시 마찬가지죠. 완전하게 상승 장악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편입 구간, 그리고 손절 구간, 그리고 83.92%. 배 아파 죽겠죠? 자, 동원 FNB를 보시면 더 화가 나실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35.52% 하락한 구간에서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상승 장악형이 떴어요. 야, 저렇게 먼 기간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니? 뭔 먼 기간을 보여줘? 이렇게 해서 한번 편입했더니 그다음부터 어디 매도 사인 나오고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 눈에는 캔들 기준에서는 매도 사인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지점까지.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상승률이 편입 구간들이고 손절 구간들이고 315%입니다. 조 단위가 넘어요. 이 종목 역시.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게 뭐예요? 시장 주도주, 수급 부분이죠. 6% 수준의 개인들의 물량이 뺏겨지면서 이러한 상승 탄력이 또 나왔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놓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지표까지 놓고 보신다면은 왜 이 수익을 못 냅니까? 이거요. 이런 종목 낚으시는 방법, 찾으시는 방법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지분율 이런 것도 포인트로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컴투스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들께 화요일에 상승 장악형 말씀드렸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교육 자료로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게 뭐 시가총액이 뭐 작습니까? 조 단위가 넘는 가장 대표적인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예요. 여기서 왜 못 사서요? 지난주에 교육을 했는데 장악형이 뜨고 편입 구간이 이만큼인데 교육 끝나고 나서 지난주 화요일 교육 끝나고 나서도 편입 구간이 들어와 있는데요. 손절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닥 대비는 얼마입니까? 바닥 대비 17.71. 야, 얼마 안 올랐다? 거래일수 8거래일입니다. 또 편입 구간 잡으면 10%대의 편입 수익률이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종목분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오늘 교육 내용 알려드릴게요. 오늘 교육 내용은 1개짜리에서 신뢰도 3개짜리 뭐라 그랬어요? 해모형 있다고 그랬죠. 2개짜리에서 신뢰도 3개짜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승 장악형. 그러면 3개짜리 캔들에서 신뢰도가 별이 3개짜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놓고 보시면은 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그리고 하락 잉태 확인형, 하락 장악형, 석별형, 석별 십자형.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양인데 뒤집어 놓은 거 혹은 고점에서 떴다, 저점에서 떴다. 이 차이뿐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3가지 유형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상승 잉태형 하나만 해드립니다. 왜?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상승 잉태형 하나만 해드리는데 그에 앞서서 신뢰도 3개짜리. 자, 거짓말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도 3개짜리가 딱 하나 더 있다. 뭐? 동일 흑삼병형만 신뢰도가 3개입니다. 그냥 흑삼병형은 2개예요. 그리고 적삼병도 신뢰도가 2개입니다. 동일 흑삼병형만 3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좀 더 깊은 내용은 언제든 무료 공개 방송해드리는 815TV 거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새는. 그리고 이거를 설명드리다 보면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전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하락 잉태 확인형 고점에서 떴을 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 장악형 고점에서 떴을 때 왜 캔들 3개짜리 보여주면서 2개짜리 갖고 왔느냐? 이것의 연장선 상이 하락 장악 확인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하락 장악형.
자,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똑같은데 위치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편입하느냐. 그리고 또 하락 잉태 확인형은 언제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느냐. 왜? 쭉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쭉 올라간 종목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알려드립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 상승하고 3거래일 캔들이 하락이 된 거를 확인하고, 예? 별 3개짜리 이게 나와서 전 1거래일의 시가 부분을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확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1거래일 몸통을 하향 돌파했을 때, 그리고 2거래일 캔들 중심을 저항. 다시 얘기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원래는 2거래일을 기준 잡아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1거래일 잡으세요. 왜? 2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은 사실상 작죠. 작기 때문에 1거래일 몸통 큰 거에 절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전 차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승 잉태 확인형은 반대죠. 하락한 이후에 바닥에서 뜬 겁니다. 말이 빠르죠. 어쩔 수 없어요. 5거래일 이상 하락하고 3거래일 캔들이 상승 1거래일의 종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종가가 몸통 위쪽이죠. 몸통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1거래일 캔들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 2거래일 캔들 중심을 지지받아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2거래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1거래일의 몸통 중반.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54. 54가 뭘까요? 저도 이름을 압니다만 이거는 좀 안 알려드릴게요. 왜?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속이 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락 잉태형 나오고 하락 잉태 확인형이 떴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흐름 어떻게 됩니까? 밀려 내려오죠. 근데 대부분이 못 정리하세요. 왜? 올라갈까 봐. 근데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를 돌리지 못하는 한, 이 몸통 중반을 돌리지 못하는 한 시세는 하락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고점에서부터 한 번 차익 실현 구간을 놓치시게 되면 39.95%. 또 문제는 여기서 들어가요. 또 낙폭과대라고. 그러는 흐름 없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중심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깐 견눈으로 시계를 보니까 그나마 조금 시간이 있어요. 숨 좀 쉬고 천천히 해드릴게요. 땀이 다 나는데 D사의 주봉 차트입니다. 예? 내려왔어요. 이제는 중요하죠. 왜? 상승되는 종목을 이제는 잡으셔야 되니까. 그죠? 장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대 음봉 안에 조그만 히람이라고 그래요. 잉태. 예? 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밀려 떨어지려고 하면 이걸 원래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거를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나쁜 전문가잖아요.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지. 왜 이게 반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느냐. 자, 보세요. 장대 음봉이 떨어졌으면 일반적인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장대 음봉, 장대 양봉 나오면 그 다음날 뭐 더 가고 더 내려.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밑으로 깨져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도지 형상을 띄면 뛸수록 음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음집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캔들이 갑자기 커졌다는 거는 뭔가의 악재가 장중에 확 돌출됐다는 거죠. 그럼 더 깨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과도하다. 나 어저께 마실 나갔다 왔더니 주가 밀려 있어. 나 저점 편입 더 할래. 그러한 매수도 들어온 거고. 그리고 매도 세력도 야, 나는 여기서 좀 강도 있게 매도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격적으로. 그래서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거는 캔들 기준에서는 별 2개짜리 뿐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부분이 상승 잉태형 이후에 상승 잉태 확인형. 윤정두는 별 2개짜리 보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별 3개짜리 확인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2개짜리를 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어. 이날 사실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못 삽니다. 물론 2개짜리 확인하고 대기하고 있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확정이 안 됐는데 왜 시간 아깝게 보십니까? 그럼 이날 확정이 됐다고 치고 그 다음 날의 흐름부터 기준 잡아야 되겠죠. 쭉 상승률 172.40% 나와 있는데 매수 구간은요. 실질적으로는 뒷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됩니다. 3거래일째의 양봉. 이 1거래일에 캔들의 몸통을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 매수 구간. 확정된 이후에는 이 구간 라인들이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수 구간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주봉 차트예요. 주봉에서 충분히 편입이 되신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보셔도 매도 사인은 어디 나오나요? 없죠. 이것이 캔들의 기본입니다. 3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건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현대건설, 왜? 엿대 싫어하시다가 이제는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보십시오. 여기만 또 박스를 쳐놨어요. 저희 연구원이. 멋진 친구인데
16.32% 하락을 강조하고 싶었답니다. 물어봤더니. 자,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대형주에서 단기간에. 그리고 난 이후에 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 구간이 어디가 되느냐?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분명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되느냐? 1거래일에 몸통의 상단 부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거의 음봉입니다. 음봉이 맞고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근데 이게 혹은 양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하여간에 이 음봉 기준의 상단. 다시 얘기해서 원래는 이제 시가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시가 부분을 돌파하는 요 시점부터가 매수 구간. 그럼 3거래일째 이게 캔들이 확인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3거래일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꼬리 달린 부분까지 최대폭. 꼬리 제외하고 몸통까지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정도의 강력한 반전 신호기 때문에 꼬리 달린 부분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 기준에 캔들이 확인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매수 기회를 줬어요. 매수 기회도 안 주고 야 이거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윤석열 나쁜 사람이죠. 그죠? 두 번째 어디 또 매수 기회 줍니까? 이거 보셔야죠. 5에서 10거래일 하락 추세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늘려놓다 보니까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어찌됐건 살짝의 뭐 하락 추세였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음봉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람이 잉태형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서 돌리죠. 요 위쪽 라인이 매수 구간.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어디 매도 사인이 있나요? 여기 기준에서. 자 보시면은 손절 구간 이렇게 드리죠. 첫 거래일에 음봉의 절반. 첫 거래일에 음봉의 절반. 몸통의 절반. 그리고 나서 흐름. 뭐가 어려워요? 저는 이거보다 쉬운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캔들만큼. 네? 다른 거 뭐 보조지표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놓고 보시고요. 대우건설. 제가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왜 앞에도 강조드리고 뒤에도 강조를 또 드리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부분의 강세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50.63% 하락이죠. 이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되겠뇨? 음봉 떨어지고 나서 저점 형성.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5에서 10거래를 하락을 하고 바닥에 인식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돼야 되죠. 최근 거래일에. 그리고 나서 하람이 잉태형이 형성이 되고 확인형이 나오는데 야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매수 구간 주봉이잖아요. 주봉입니다. 이거 안 써 있어요. 주봉이라고. 일봉에서 다 매수 구간 줬어요.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매수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 실질적으로 뭐 주봉 기준인데 어떻습니까? 더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평선 안 배웠고 갭을 안 배웠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봉 기준에 돌파갭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건설주들의 뭐 주봉 차트에 편입권도 나와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죠. 그리고 보통 갭이 아닌 돌파갭이 나와주고 대우건설은 그 이후에 급진갭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소 범위의 지금 뭐 주봉입니다만 최소 범위의 흐름에서는 돌파갭 나온 시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일봉상으로. 그리고 급진갭 나온 시점.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급진갭이 나온 이후에 돌파갭까지의 벌어진 구간. 그 구간까지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목표 주가 라인이 됩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면 더 강력한 또 시세. 그래서 지금 57.73% 바닥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떴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평선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봉 기준에서 이평선 부분에서 이평선의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숨가쁘게 지금 뭐 자료들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와 이거 뭐 배운 것 같긴 한데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모르겠고 칠판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왜? 이거 칠판에 정리해서 매수 구간 설정 안 드리면요. 아이고 정신없어. 다음 주 안 볼래 그러실 수 있어요. 알려드려야지. 아 이거 괜히 뭐 종목 오른 것만 갖고 나와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몇 종목이요? 173개 종목이 작년 말 기준에 지금은 더 되겠죠. 그 종목군들 캔들만 놓고 잡으셔도 건설주들 다 잡아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운 가장 기준이 뭐다? 자, 5에서 10거래일. 이거 5에서 10거래일 내리 빠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추세 부분이 하락 추세. 대신에 첫 번째 이 캔들이 바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닥이 되고요. 다른 게 뭐 바닥이 됐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 이게 바닥. 5에서 10거래일 하락 추세 이게 바닥.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잉태형 하람이가 그 다음날 2거래일째 봉이 도지명 가장 좋고요. 이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캔들이 들어와 있어도 되고요. 거의 뭐 비슷한 크기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봉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음봉. 음봉이 크면 클수록 일반 음봉보다 그러면 평일 이 앞에 거래 대비해서 평상시 거래폭 대비해서 1.5에서 3배 정도, 3배까지는 좀 그런 거예요. 1.5배에서 2.5배 정도 수준? 요 정도의 음봉. 그러니까 음봉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면 더더욱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건 별 2개짜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쁘게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예. 이러면 별 2개짜리예요. 이거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가가 여기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또 시가가 여기 종가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요 기준점, 예? 요 기준점을 넘어가주면 이게 별 3개짜리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매수 구간 어디냐? 매수 구간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예? 매수 구간 여기. 그리고 여기 꼬리 달렸다. 그럼 요거까지. 그리고 손절은 어디냐? 원래는 요 기준점 제가 써드렸죠? 아니,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요 기준점 잡으십시오. 요거. 큰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1거래일의 몸통에 중단 라인을 하회를 하게 됐을 때는 그때가 손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캔들이 100여 가지 이상이 있다니까요. 캔들 패턴이 100여 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뢰도 3개짜리는 봉 하나짜리는 뭐라고요? 우산형, 예? 해머형과 교수형.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그럼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잉태형이 아니고요. 장악형입니다. 장악형. 지난주에 배운 거. 장악형. 여기 그리기 또 힘들다.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봉이 감싸 안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3가지의 캔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배우신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그다음에 상승 장악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샛별형, 그리고 석별형, 그리고 샛별 십자형, 석별 십자형. 많다고요? 실질 패턴은 3가지입니다. 아시겠죠?